자, 합시다. 합시다. 자, 많지는 않은데 그냥 가볍게 정리한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명제에서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 거는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발레거든, 발레. 그러니까 우리가 발레가 속해 있는 집합이 어디야? 발레가 속해 있는 집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P면 Q이다 거짓이 되려면 P1 실집합과 Q1 실집합이 된다려니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친구가 반드시 이렇게 존재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저 친구를 이제 발레가 있는 원소 그 집합이라고 부르거든. 여기가 괜찮아? 그럼 저 부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지? P차 Q라고 부르면 나왔지. 차집합 순수 P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는 발레가 어디에 들었니? 그러면 이제 P차 Q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여기가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충분히 잘 쉽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보통 문제가 좀 복잡하게 주어질 때는 뭐 not P, 그 다음에 뭐 Q,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달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 친구의 발레가 속하는 집합을 찾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 곤란해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도 똑같아. 여기 이 친구의 진리 집합을 앞에다 쓰고 이 친구의 진리 집합을 뒤에다 쓰고 그냥 빼면 그게 발레가 있는 집합이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not P 대신에 P여 쓰고 차집합 쓰고 Q 교집합 R 여집합 그냥 이대로 쓰면 그냥 얘가 이제 발레가 있는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 물론 벤다를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처리할 때 그 부등식에서 이제 명제의 포함 관계, 참거짓 판단할 때 부등식에서 이제 해의 범위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보통 많이 처리를 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으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와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거 중에 작거나 같다라고 씁시다. 이 앞의 식이 편해, 뒤의 식이 편해. 별 차이가 없지 않지. 우리가 포함 관계를 따질 때는 뒤의 식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Q이면 not P이다로 즉 대우로 고치게 되면 포함 관계 판단이 쉬워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그렇게 바꿔서 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오케이? 자, 2차 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분식도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보다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훨씬 더 우리한테 다루기 편하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뭐지? 절대부등식 중에서 이게 좀 쉽게 내려고 하면 쉽게 낼 수 있고 어렵게 내려고 하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기억하자. 이 친구랑 이제 잘못 썼네. 아까 나왔던 건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더 나왔다.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y는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보다 더 나왔다. 요거는 사실 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빈칸으로 낼 때는 아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저거 좀 그냥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 해설을 외우란 얘기는 아니야, 알지? 해설을 보고 너희들이 따라갈 수 있으면 풀에서 빈칸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지? 딱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부등식의 이제 의미가 그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도구잖아, 도구.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산술기하고 산술기하가 쓰이기 위한 상황은 근데 쌤이 지금 이제 너희들한테 기시간 만들 때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쌤이 출처를 굳이 막 쓰기가 그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거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산술기가 시험에 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잘 나온다, 맞지? 잘 나온다. 어떤 학교는 한 시험에 3개 나온 것도 봤어. 그거는 잠깐 이상한 시험이긴 한데 뭐 3개 내버리는 학교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산술기가 쓰기 위한 조건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근데 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 근데 그 역수비상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
창문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3년 연속인가 4년 연속인가 옥수수 장관이 만들어서 나왔었습니다. 오케이. 그 곱해서 상수 되는 거. 오케이. 곱해서 상수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그 기억해줄 만한 상황은 이거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여기 내접하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구하시 이렇게 주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거는 그냥 결론을 외우자. 이 넓이는 이 넓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일 때 최대값이야. 이렇게. 그리고 요 길이는 이 밑변 길이의 절반이고 이 길이는 이 높이의 절반이야. 같은 방식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이때도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저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때의 길이는 이 높이의 절반이고 요 길이는 이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다라는 성질이 있어. 시험 때는 그냥 알고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이야기합시다. 함수. 우리가 함수를 구성한 요소가 뭐가 있지? f, x, y, 그리고 y는 fx 이렇게 쓰잖아, 맞지? x가 뭐야? 정역, y가 뭐야? 공역. 그 다음에 y는 fx는 뭐지? 대응 관계를 쓴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이때 정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정역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삼각상고에서 시험에 그게 나왔대. 잠깐만. 지금 오늘 일찍 보내주기로 해서. 뭐야? 문제 어디 갔어? 어? 자, 어쨌든 빨리 합시다. 그 정역이 이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실수인 거죠, 맞지? 치역은 뭐야? 치역은 실제로 나타나는 함수값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역 기호로 어떻게 써? 치역 기호로 어떻게 써? 기호로. 쌤이 울어도 괜찮을까? 네. 어? 이게 치역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문제에서 저게 나오면 저거 치역을 쓴 거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못 알아봐서 틀리면 사실 많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같다랑 뭐 여러 가지 함수는 다들 이제 적당히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시험에 거의 100% 나왔거든. 그 우리 유명한 문제들 있지? 그 2차 함수에서 x가 a 이상 뭐 하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1차 함수에서 칸 채우는 거랑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서 하는 거 그거 중에 한 문제는 거의 나오더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네. 그 따로 정리 안 해도 괜찮지? 네. 정 안 되면 그거 시너지 풀어봐, 알았지? 이렇게 꼭 풀어보십시오. 뭐 기시감에도 쌤이 일부러 종류별로 하나씩 다 넣으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안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쌤도 이제 모든 문제를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맞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군요. 아니 정신이 없어서 지금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어. 자, 합성함수는 사실 이제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만 좀 기억하면 좋은데 우리 G 합성 F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거 뭐였지? G 합성 F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치. F의 치역이 G의 정의에 포함되면 되지. 그거 조금 체크하십시오. F의 치역이 좀 이상한데? G의 정역에 이제 포함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역함수가 사실 이제 많이 중요한데 일단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건 어쨌든 역함수의 근본은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이 상태로 풀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바꿔서 풀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풀이가 출제 의도입니다. 90%는 그래 알았지? 역함수를 잘 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우리가 이제 쌤이 약간 기억 유형이라고 부르는 유형이 있잖아, 맞지? 그 왜 이제 fx의 역함수가 gx다. 그때 이제 fy는 f2x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하셔. 이거 어떻게 했지? x랑 y랑 바꾼다. x랑 y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냥 합성해버리면 바로 또박하고 y가 튀어나와 버리지. 오케이, 해줄게. 자, 그러니까 x랑 y랑 바꿔 f2y 더하기 3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역함수랑 f랑 g랑 역함수란 말의 제일 일반적인 의미가 뭐냐면 g 합성 f가 항등함수라는 얘기야. 똑같은 말이거든. 수학적 동의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말은 g fx가 x란 뜻이야. 혹시 여기 x에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정역이 허용한다면 다 넣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걸 쓰면 정역은 뭐라고? 모든 실수라고. 맞지? 그러니까 x 여기 2y 더하기 3에서도 이 함수값도 다 모일 수밖에 없어. 실수일 수밖에 없잖아. 내가 여기다가 g 이렇게 해도 이 식은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1대1이잖아. 맞지? 1대1이니까 저렇게 해도 똑같다고. 결국 우리가 역함수 구하려면 뭘 뽑아내야 돼? y를 밖으로 꺼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gx가 되고 여기가 2y 더하기 3이 되니까 이걸 이제 y는으로 정리하면 역함수가 나오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f 2gx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져. f 역함수가 g일 때 f3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괜찮아? 그러면 다시 뭐라고 그랬지 쌤 방금? f 역함수가 뭐라고? g라고. 근데 f랑 뭐를 합성했더니 뭐가 나와버렸어? x가 나와버렸네. 그럼 이것도 뭐 하는 놈이라는 얘기야? 역함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랑 gx랑 뭐하다고? 같다고. 그럼 g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맞지? 따라서 g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거는 어차피 역함수잖아. 맞지? 아까 f3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3이 되는 x를 찾으면 그게 f3인 거지. 역함수니까. 괜찮니?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약간 뭐랄까 자연스러운 문제 풀이는 아니라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워서 푸는 거에 좀 더 가깝다. 그거 생각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 역함수에서의 그래프 이야기. 첫 번째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이제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지. 두 번째는 교점인데 교점하기 전에 그 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x축, y축 바꿔서 보면 좋다. 이거 기억나?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래프 그대로 두고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원래 a 넣으면 b가 나온다를 b 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를 역함수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지? 그러면 문제에서 뭐 f 합성, f의 인버스의 a를 구하시 이런 문제 나오거든? 그럼 거꾸로 세 번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세 번째가 이제 교점에 대한 얘기인 거지. 사실 뭐 이거를 이번에도 낼지 안 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본 교점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나와, 알았지? 거의 반드시 나오는데 이제 그게 그 어렵게 나올 거냐, 어렵게 않게 나올 거냐 이제 그게 있는 거지. 근데 일단 기억해달라고 한 건 뭐였어 항상? 그건 이미 이야기했고. 증가는지 감소하는지. 그렇지. 증감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증감은 어디에서 만난다고? y는 x 위에서 만난다고 했었지. 감소하면 어떻게 만난다고? y는 x 위에 몇 개? 한 개. 그리고 이제 y는 x 밖에 이제 쌍으로 존재하는 거지. 대칭인 점이 이제 쌍으로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점들은 이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3개만 있는 건 아니고 5개, 7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
오케이? 그냥 억지로 이상한 그래프 만들면 돼. 알았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로 우리는 3개짜리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 몇 개일 수밖에 없어? 홀수개일 수밖에 없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참인 명제가 되냐면 감소하면 교점 개수는 홀수개야. 근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지? 대우도 참이지. 그래서 짝수개의 교점이 생기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좀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하게 막 이상하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면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그다음 뭐 넓이 구하고 이런 건 잘 알겠지? 자, 유리함수 합시다. 유리함수. 쌤이 이번에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문제가 그 문제가 있거든. 그 정역 문제. 유리함수의 예를 들어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정역을 이제 가지고 뭘 그다음 하래. 그럼 이 친구 정역 뭐지? 우리 분모 2차인 거 안 배웠잖아, 맞지? 근데 그냥 이런 건 정역 물어도 돼. 교과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가 주어진 함수의 정역입니다. 오케이? 예초에 정역이 뭐라고 약속돼 있어?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의 집합이야, 맞지? 그럼 얘가 정의되려면 뭐지만 하면 돼? 분모 0이 아니면 다 함수값이 정의되잖아, 맞지? 그래서 물을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쌤이 이제 결국 안 넣은 이유는 쌤이 본 시험지 계속 엄청 많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근데 한 학교 나왔어. 딱 학교 한 개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은 학교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 알았지?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유리식 계산도 다 그냥 우리 잘 아는 분무서 나온 학교가 있었는데 그 외공과 하여튼 뭐 좀 빡센 학교였어.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얘기는 그거지. 결국은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최대 최소 산술계랑 엮여서 나온 문제들이 조금 많았었잖아, 맞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이 점 P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으시오. 혹은 이제 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찾으시오. 그 다음에 요 직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유리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그때 항상 어디가 최소라고 했어? 요 제일 가까운 점 여기가 제일 최소가 되는 점이라고 했었지 않지? 그냥 저거 찾아서 그냥 풀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제 문제에서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거 하면 돼. 오케이? 어? 저거에서 뒷부분이 막 2가 나온다 하면은 제일 가까운 점이 2컷만 4면 2컷만인 거지. 곱해서 그 분자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지금은 내가 어디에 수선을 발내렸어? X축, Y축에 수선을 발내렸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X축에 수선을 발내리고 여기서 Y축에 수선을 발내리면 이거는 그 풀이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좌표 잡고 산술기야 해야 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그 넓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도 다 알고 있지? 그때도 좌표 잡고 그냥 좌표끼리 곱해야 돼, 알았지? 성실하게. 이렇게. 그러면 산술기가 쓸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하나 해보자.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이 정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하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최대값이 되나? 최소값이 되거든요. 구하라고 했다고 치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 점을 그냥 a,a-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잡는 거야. 괜찮지? 그럼 넓이는 뭐야? 이거랑 곱하면 되잖아. a-2분의 1 더하기 3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얘가 넓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다시 여기 a를 안 썼다 맞지? 그럼 얘를 다시 고치는 거야. 1 더하기 a-2분의 2라고 이렇게. 그리고 3이. 그럼 이제 무슨 관계로 바뀌었어? 식 조작해서 역수비상관계 만들어서 풀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야.
괜찮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리함수.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무리함수도 저거와 똑같아. 정의요. y는 루트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이 함수의 정격을 구하시오. 정격 구해서 그 다음 뭔가를 하시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근원이 0 이상 이렇게 풀면 돼. 괜찮지? 그리고 뭐 무리심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 이 친구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x가 어떻게 돼? x의 값을 보면 뭐지? 요 x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야.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오케이?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정수 개수 구하러 가면 등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지. 이해했어? 2대 2.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도 역함수 관계 이제 잘 처리하고, 역함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의 관계. 이거 할 때 진짜 그래프 그려 알았지? 그냥 판별식 둘 다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 다 잘하지? 이렇게 그래프 꼭 그려서 풀도록 하십시오. 관계에서 경계 찾는 거 다 할 줄 알지? 그렇게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리함수에서도 내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리함수는 그 직선과 연립하게 되면 무조건 몇 차 방정식 만들어질까? 2차 방정식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항상 예외가 없어, 알았지? 근데 범위가 주어지면 그 범위에 맞게 풀면 돼. 괜찮아? 잘 기억하고 있겠지? 이번에는 쌤이 수업하면서 근데 많이 이야기해서 할 게 없긴 한데, 또 혹시나 또 까먹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했어.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일단 내가 계속 부탁하고 있는 게, 오늘 내가 계속 제일 많이 부탁한 게 뭔 것 같아? 맞아야 되는 문제? 확실하게 맞기. 오케이. 시험 미리 내가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사실 기시험 풀면서 앞번호 안 틀린 사람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맞지? 이거는 안 질려? 네? 엄청 찔리지 않고 찔리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앞번호 꼭 잘 하지 않았지? 자기 뭐 저는 시험장에서 안 그래요 뭐 이런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믿음이 안 간다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잘 그거 해서 확실하게, 기시감은 앞에서 틀렸던 건 이미 내가 앞에서 틀린 전력이 있는 문제들이잖아, 맞지? 그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에 맞게 하면 된다. 오케이? 내가 시험장 가서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어차피 그 문제랑 이 문제랑 학교 문제랑 똑같을 가능성은 사실 너무 적잖아, 맞지? 선생님 문제 얼마나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내가 한 줄 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기시감에 그분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많이 안 써도 괜찮아. 다만 내가 꼭 맞고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어. 맞지? 교과서 잘 하고, 그리고 시너지 진짜 복습 잘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하나씩 챙겨서 좀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험 잘 치고, 일정 각 반 단톡방에 쌤이 올려놓은 거 알고 있지? 그대로 이제 진행하면 될 겁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진도 나갈 겁니다. 2학년 준비해야지. 여기까지 할게. 서영아 살아있어? 서영이 진짜 잘한 것 같아.